정말 세상 일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원더걸스의 대표곡 텔미가 수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미국 대중문화 한복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NFL 최고 인기 구단 가운데 하나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공식 치어리더 팀이 텔미 음악에 맞춰 안무를 선보인 영상을 공개했고, 해당 영상은 미식 축구 팬들과 스포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들어 야구는 물론 미국 프로스포츠 전반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을 올린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 팀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치어리더 조직으로 꼽힙니다. 넷플릭스가 이들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정도로 유명한 팀인데, 그런 이들이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노래를 활용해 챌린지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현장 응원,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틱톡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텔미 챌린지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 스포츠 시장 속 K 콘텐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텔미가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더걸스는 텔미 신드롬 이후 후속곡 노바디의 영어 버전을 발표하며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했고, 결국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 76위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치어리더 팀이 자발적으로 텔미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박진영의 꿈이 결국 뒤늦게 현실이 되고 있다며 너무 앞서갔을 뿐이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광고 캠페인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매력만으로 유명 인사들과 대중이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 팀과 한국 콘텐츠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아 타이거즈 응원 문화에서 탄생한 삐끼삐끼 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당시 이 팀 소속 치어리더 카일리 딕슨 역시 동료들과 함께 해당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결국 이 팀은 한국에서 시작된 콘텐츠를 빠르게 포착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다시 유행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미 한 차례 입증했던 셈입니다. 삐끼삐끼에 이어 이번 텔미 챌린지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은 두 번째로 한국발 콘텐츠 열풍에 깊이 빠져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된 삐끼삐끼 현상의 배경을 추적해보면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취재하는 한 현지 기자가 직접 한국 야구장을 찾은 이유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가 농구와 미식 축구에 밀리며 중장년층 중심의 종목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강해졌지만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4년 KBO 리그는 단일 시즌 기준 최초로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주춤했던 기아와 삼성이 다시 경쟁력을 되찾았고, 여기에 역대급 순위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대표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국 그 기자는 미국 야구가 놓쳐버린 매력을 한국 야구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아 치어리더 이주은의 삐끼삐끼 응원이었고, 바로 그 순간이 미국 전역으로 해당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사로잡은 것은 응원 문화나 경기장 먹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 팀처럼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조직들이 먼저 한국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며 새로운 화제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가치 스포츠 구단 1위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공식 치어리더 팀이 무려 2차례나 한국 콘텐츠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간식이 들어왔고 한국식 응원 문화가 퍼졌습니다. 이제는 K-팝 챌린지까지 더해지며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 곳곳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움직임 역시 눈길을 끕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주연 배우 엠마 스톤은 고척돔을 방문해 핫도그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마블 영화 완다비전으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올슨은 남편과 함께 잠실구장을 찾아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휴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세계적 스타들까지 한국 야구장을 직접 찾아 한국만의 응원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따라 추었다는 수준의 해외 화제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상급 셀러브리티들과 NFL 최고 인기 구단의 치어리더 조직이 동시에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분야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미국 교민들의 상징적 공간으로 불리는 LA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갈비덮밥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타니 선수가 직접 좋아하는 메뉴라고 언급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PNC 파크는 구운 돼지고기에 파인애플과 고추장 소스를 더한 코리안 프라이드 포크벨리 샌드위치를 출시했습니다. 이 메뉴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자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보스턴 레드삭스까지 비슷한 상품을 선보이며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역시 한국식 핫도그입니다. 미국에서 핫도그 산업을 대표하는 전미 핫도그 및 소시지 협회, 이른바 핫도그 협회조차 한국식 핫도그를 100점 만점에 가까운 평가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가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까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길거리 음식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응원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뿌리를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대규모 거리 응원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한국 프로야구장에는 폭언과 난동, 쓰레기 투척 같은 부정적인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람 문화는 점차 성숙해졌고 여기에 ABS 자동 판정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성비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뉴욕타임스가 한국 야구장의 독특한 응원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구단 선수들에게 개별 응원가가 존재하고 경기 내내 응원 동작과 노래가 이어진다는 점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야후 스포츠 역시 한국 프로야구의 팬 중심 운영 방식이 미국 메이저리그가 참고해야 할 사례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먼저 도입했던 ABS 기술이 이제는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원 문화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일본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부 일본에서는 한국의 응원 문화가 해외로 퍼지는 현상을 두고 가볍고 경박하다는 식의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설 응원단이 활동하려면 사전에 일본 프로야구 측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1년에 2차례 재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가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열렸던 도쿄돔에서는 일본 공격 때 자유롭게 응원을 허용하던 안전요원들이 한국 대표팀 공격 순서가 시작되자 관중들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제지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응원단을 운영하려 해도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 구성원 명단까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한국처럼 치어리더와 관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응원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스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응원 문화가 미국 시장에서까지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됩니다. 과거 야구 관계자의 승부 조작 사건 이후 강한 규제가 도입됐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한국의 자유로운 응원 문화와 그것이 미국 사회로 확산되는 장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훨씬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텔미와 삐끼삐끼 그리고 한국식 핫도그 같은 콘텐츠가 미국 최고 인기 구단의 공식 치어리더 조직과 세계적 유명 인사들에게까지 선택받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일하는 동시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즐길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하나둘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게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의 강점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지금의 변화를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